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인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LG전자와 현대차도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12%가량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또 2차 전지주들이 반짝 웃기도 하는 모습인데요. 여러 가지로 혼재되어 있는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정영석 전문가님과 얘기해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는 진짜 쭉쭉 잘 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도 뭐 바닥을 잘 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씩 한번 짚어볼까요? 네, 뉴욕 증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GDP 호조의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64% 상승했고 S&P 최고점 경신하면서 잘 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제가 계산해봤을 때 600포인트 정도만 있으면 이제 최고점을 경신하는 3대 지수 모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변곡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상승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뜻인데 홍해 리스크도 있었고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서 국제유가 불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미국은 미국이다. 뉴욕 증시는 다르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뉴욕 증시와는 다르게 조금 미지근한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증시 조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악재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든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쏟아내는다든지 여러 가지 악재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일본 증시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중화권 증시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얘기를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2% 급락하면서 시총이 하루 만에 무려 107조 원 가량 증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제가 계산해 봤을 때 8개월 만에 주가상으로는 최저치를 경선하면서 우리 서학개미들, 테슬라 투자한 서학개미들은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전기차 업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추가 매수의 발판으로 삼아서 분할 매수를 통해 평단을 낮춘다면 추가적으로 반등세를 노리면서 이후에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차트를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보시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주 연속 랠리를 이어왔습니다. 9주 연속 랠리를 이어오다가 이때 3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왔을 때는 의사록이 발표되고 나서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위축되고 C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3.4%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2% 연준이 목표하는 2%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투매가 나온 날이 바로 이때고요. 근데 이 중요한 장기 평선을 일탈하지 않고 또 반등을 해줬어요. 반등을 하고 다시 눌렸다가 지금 15,000원 지지받으면서 5일선 위에서 최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이다. 차트상으로도 좋고요. 모멘텀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미국은 잘 가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보시면 코스피 기준으로 다시 2,500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오전장이라서 우리가 종가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2,500선 돌파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 부근에 오늘 종가를 마감시킨다면 추가적으로 21선 돌파하고 2,600선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라인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2,500 돌파하고 장기 이평선 지지한 다음에 2,600까지 간다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400과 2,600
저가 고가 라인 잡고 박스권 장세가 펼쳐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은 흐름입니다. 코스닥도 바닥권에서 836, 그러니까 이게 장대 양봉 나오고 있고 1.56% 오전장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역시도 오늘 종가상으로 840 돌파를 하고 850 지지받고 그 이후에 860 돌파한다면 오히려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르게 전고점 라인이 890까지도 돌파하고 900선까지도 볼 수 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시 관련해서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 2024년에는 내가 단기 투자를 정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면 철저하게 제가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최근 한 달 동안은 중국 증시와 함께 좀 커플링이 되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왔었는데요. 오늘이 좀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 어디까지 좀 반등 지점을 노려볼 수 있을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을 하신 뒤에 노란색 영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정영석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어제도 이 HLB 그룹주들 짚어봤었거든요. 간암 치료제인 리보세라닙이 거의 사실상 FDA 허가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단타 전략을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HLB 그룹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보시면 닷새 만에 30% 급등을 했습니다. HLB에서는 신약 허가를 거의 확신시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두 번째로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은 간 기능과 상관없이 효과를 좀 보이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두 가지 모멘텀이 조금 작용되면서 주가가 좀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HLB 진양곤 회장 역시도 HLB 테라퓨릭스를 장내에서 매수하는 등 HLB 내에서 그룹 내에서는 진짜 이 리보세라닙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다. 시청자님들께서 좀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제가 좀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보시면 자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런 계속 분위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전고점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2022년 5월입니다. 상승했다 하락하죠. 어디까지? 시세 초입 부근까지. 제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상승했다 하락했다의 초입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상승을 하는데 전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지를 못하고 장대 음봉이 나오니까 여기서 투매가 나옵니다. 나는 이 라인에서 강하게 돌파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투매가 나온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이때는 시세 초입 부근까지 더 떨어지면서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 이후에 2023년 한 해는 어떤 급등락 강하기 없이 횡보세를 이어나가면서 바닥 다지기 구간입니다. 바닥 다지기 구간 이어나가다가 2024년 들어와서 모멘텀이 촉발되면서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파가 나오고 나서 눌렸는데 21선을 이탈했습니다. 보통 일반론적으로 파동 개념으로 봤을 때 21선 이탈하면은 2차 파동이 나올 때 전고점 라인에 막히거나 아니면 전고점 부근에서 장대 음봉 띄우면서 주가가 쭉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HLB 2022년도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2024년 들어와서 이 21선을 이탈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래 꼬리 달리면서 지지받으면서 전고점 라인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오늘 오전상으로는 64,700원까지 단기 고점 형성한 뒤에 11.88%, 12%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차트의 특성을 봤을 때 HLB가 2년 전과는 다른 행보를 가고 있구나. 굉장히 강한 모습이구나. HLB 그룹 내에서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회장 역시도 테라퓨릭스 그룹 계열사 장내 매수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시청자님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좋고 3월에도 파이널 리뷰 일정 하나 남아있고 5월에 FDA가 최종적으로 승인 나기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을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눌림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일정 매매, 기법 중 일정 매매라고 있습니다. 일정 매매 기법을 적용하셔가지고 5월 달까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3월 달까지 들고 가는 전략을 좀 수립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바이오 그룹주라서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다. 일정 매매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2024년에 단기 투자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이라든지 제약바이오주들은 단타 매매가 좀 필연적일 텐데요. 일단 일정 매매에 있어서 HLB를 어떤 식으로 공략하면 좋을지도 가격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단타와 스캘핑을 어떻게 내가 종목 선정부터 공략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법들도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정영석 전문가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비법 자료집 노란톡방 통해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통해서 스캔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도 알아볼 텐데요. 작년 로봇주들의 급등과 어떤 성장을 본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번 해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 말에 주목을 했었는데 나왔던 키워드가 6G였잖아요. 6G들 올해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6G 테마에 대해서 좀 섹터 분석을 도와드리고 관련주 무엇이 있는지 차트 분석까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작년에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이랑 삼성전자 부사장이 로봇 행보를 이어나가겠다, M&A 하겠다, 우리 사업 확장하겠다 이런 이슈를 언론에도 흘렸고요. 주주총회에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4-5배 이상 상승했다. 이런 메커니즘을 로봇주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제가 지난 방송에서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6G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바닥권에서 지금 주가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점, 그리고 다른 그룹도 아니고 우리나라 세계 1위 기업인 삼성, 예 회장이 직접 새해 첫 행보로서 6G를 낙점했다는 점. 그다음에 AI 길목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횟수가 5년째입니다. 5년째 하고 있는데 이 6G 표준화 주도권을 삼성이 직접 노린다라는 이슈를 회장이 직접 얘기했다는 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모멘텀은 차고 넘칩니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주파수 경매라든지 6G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모멘텀 측면에서 훌륭합니다. 차트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워드려야 되는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통해서 제가 구체적인 전략을 좀 세워드리면, 자, 1파 이후의 눌림 구간입니다. 지금 KMW가 대장으로 보입니다. 관련주로는 AS테크, 서진 시스템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은 KMW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1파 이후의 눌림 구간인데 제가 눌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 21선 이탈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KMW가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장대 양봉을 세워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N차형 파동의 그 눌림 구간에서 장대 양봉을 세웠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세력들의 우중이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우중? 우리 이 라인에서 지지하고 추가적으로 전고점 트라이를 할 거야. 이겁니다. 그럼 전고점 라인이 2만 원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의 테마가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로봇 꺾이고 있고요. AI도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신화로서 테마의 강세를 이끌었던 제주반도체 역시도 지금 약간 꺾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테마가 어디로 몰릴까요? 어디로 몰릴까요? 6G입니다. 6G 중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주가 있지만 KMW가 지금 차트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 종목은 우리가 돌파 매매 관점으로 21선 지지가 되고 있는 것을 지금 오전 중에 확인했으니 오후장에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이평선 단기평선 수렴 구간이니까 이때 돌파 매매 형식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내가 오후장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돌파 매매가 익숙하지 않다, 나는 짧은 거래일 매매가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눌림 매매 21선 잡으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이 말을 들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일정 매매가 무엇인지, 6G가 무엇인지, 돌파 매매가 무엇인지, 이평선 수렴이 무엇인지 전혀 개념이 잡히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을 자세하게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를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6G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KMW, 오늘 자리에서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단타 자리가 있기 때문에 돌파 매매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공략주로 드렸던 에이스테크도 14%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전략도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섹터도 알아볼 텐데요. 이제는 신규 상장주가 하나의 테마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IPO를 추진할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지를 좀 지켜본다면 단연 IPO
대표 대여라고 한다면 K뱅크가 손꼽히고 있는데 K뱅크의 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수혜를 받을 것 같거든요. 관련주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리가 IPO 테마에 대해서 공략을 할 때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IPO 추진하는 회사가 기업 가치를 얼마나 인정받느냐. 뭐 10조, 20조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토스 관련주 볼 때 우리가 2월도 올랐던 메커니즘도 비슷합니다. 토스의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럼 관련주가 2월도가 있겠네. 막 올랐던 메커니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스 말고 K뱅크라는 어떤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IPO 주관사 지금 재선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연내 상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하나 생겼고요. 두 번째 모멘텀은 장외 몸값이 4.7조입니다. 이게 만약에 상장까지, 그러니까 IPO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5조, 5.5조 그 이상까지도 지금 사측에서는 보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몸값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K뱅크 관련주 중에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브리지텍, 인지소프트, 컴투스홀딩스 여러 종목이 있는데 대장주는 브리지텍이고 우리가 브리지텍 흐름을 볼 때 2월드 흐름처럼 토스 관련주처럼 좋은 흐름, 2차 파동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상승 섹터를 좀 들고 왔습니다. 브리지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제가 차트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차 파동 이후에 눌림 구간 나왔는데 이때는 이전 파동과는 다르게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파동으로 보기는 그렇고 그냥 상승 추세의 가운데서 일부 투자자들이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자연스러운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자,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확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라인에서 21선 이탈하지 않고 쭉 가는 모습입니다. 1차 파동 이후에 눌림 구간에서 21선 이탈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드렸죠. 그러면 21선 이탈하지 않고 눌림 구간에서 지지받고 상승 파동이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가 추가적인 파동 기대할 수 있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장대 형봉 나오고 11,170원까지 주가를 찍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고가권에서 거래 대금이 실린 유성형 캔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유성형 캔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캔들이에요. 윗골이 길게 달리고 장대 음봉. 이런 캔들을 유성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바닥 구간에서 유성형 캔들이 나오면 그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집봉으로 우리가 해석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쁜 신호가 아닌데 고가권에서 단기 고점 라인 형성하고 유성형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조금 던졌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우리가 IPO 관련주 브리지텍을 들어가려고 하신다면 이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주가가 시세 초입까지 빠질 때 한 적어도 7,000원 라인까지는 빠질 때 들어가셔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매수 단가를 유지하면서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IPO 일정까지 좀 끌고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내가 IPO 관련주 잘 모르겠다. 단기 투자를 진짜 올해나 한번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PO를 추진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기업 가치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종목 선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관련주들 중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들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목 선정하는 그 비법들도 노란톡방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영석 전문가님께서 직접 작성해주신 자료집이고요.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부터 단타와 스캘핑은 어떤 전략으로 할 수 있을지 비법 자료집도 선착순으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의 관심 종목 알아보기 전에 어제 관심 종목이었죠. 뉴프렉스 리뷰부터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뉴프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급등주 무서워하시는데 패턴만 알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급등주 우리 원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장에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 그 섹터에 대해서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유가 테마 빠지고 있죠. 방산 테마 빠지고 있습니다. 해운 테마 빠지고 있습니다. 로봇, AI, 온디바이스 AI를 이끌었던 제주 반도체 고용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테마에 돈이 몰릴까요? 비전 프로 테마. 애플이 지금 비전 프로 때문에 시총 1위를 탈환하고 18만 대 가까이 사전 예약 물량이 터지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 비전 프로 테마에 돈이 한번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관련 주인 뉴프렉스를 제가 추천드렸는데 웬걸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좀 말씀드리면 상승 파동 이후에 눌렸는데 5일선 지지하는 것을 보고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5일선, 11선 단기 이평선 지지 라인 분할 매수 잡고 우리가 반등세를 한번 노려보자 했는데 오늘 1760원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께서 이 뉴프렉스 사례를 봤을 때 급등주를 좀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바닥주를 매입하면 오히려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증시 말씀드릴 때 횡보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은 900선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철저하게 단기 투자로 대응을 해야 되고 시장의 테마를 분석해 봤을 때 어떤 테마에도 돈이 몰리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결과 뉴프렉스 이 비전 프로에 돈이 몰릴 것을 확인해서 제가 5일선 위에서 좀 추천을 드렸고 오늘 상한가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가 이 뉴프렉스 말고도 좀 좋은 종목을 받고 싶다, 여러 가지 단타 전략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략주를 한 가지 종목만 매일 드리고 있거든요. 어제 공략주로 드렸던 뉴프렉스가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 잡히고 있습니다. 단타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상한가 종목들 공략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가격 전략들 노란톡방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코드 1357 걸려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도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알아볼 관심 종목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관심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이 많이 조금 기대를 하실 거예요. 제가 단타 좋아하고 또 단타 전문가하고 추천하는 종목마다 1, 2개월 만에 바로바로 오르니까 오늘은 정영석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은 단타로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 스윙, 우리 급등주 무서워하시는 시청자님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나름 1조 2천억, 나름 무거운 종목이고요. 실적도 잘 나오고 성장성이 괜찮은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인데 트위치 사업 철수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 받고 있고요. 트위치 1위 스트리머인 우악굿을 품고 사명을 숲으로 변경하는 등 최근에 어떤 좋은 행보를 가고 있는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라는 종목 차트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2020년에 39,000원 단기 저점 찍은 다음에 이때 시장이 좋았습니다. 시장이 좋았던 해죠. 계속해서 오르다가 24만 9,100원, 25만 원까지는 못 찍었어요. 근데 바닥권이 4만 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1년, 2년 만에 6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낄까요? 정말 강한 종목이구나. 추가적으로 우리가 모멘텀이 있으면 증시가 조금만 받쳐준다면 전고점까지는 오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증시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 주목하셔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보통 1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은 증시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증시가 빠질 때에도 불구하고 11선 이탈하지 않고 상승 파동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자신 있게 가지고 왔고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단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아프리카 TV 종목을 좀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1만 6,300원 단기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11선, 21선 잡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추세적으로 좋은 라인이 잡혀 있으니까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4년에는 내가 단기 투자 한번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가격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드리고 있고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단타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아프리카 TV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신규 상장주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상한가에 갔던 종목이 저희 어제 공략주였습니다. 단타와 스캘핑 관련된 비법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정영석 전문가님께서 직접 작성을 해주신 단타 스캘핑 10개명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착순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정영석 남겨주시면 2024년 함께 단타 정복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볼 거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구상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어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로 해서 오늘부터는 시장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어제 말씀 주셨는데 오늘 그래도 유의미한 상승이 좀 나와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오늘 보면은 상승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여러 이제 종목들이나 섹터가 있는데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쪽 자체가 2차 전지 쪽으로 움직임이 좀 나와요.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긴 할 건데 2차 전지 흐름이 과연 계속 이어질지 여부가 굉장히 조금 중요할 거예요. 근데 하나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게 과연 계속 조금 또 유지가 되면서 갈까? 또 우리를 또 이게 또 심적으로 괴롭히는 게 아닌가? 제가 이제 그간 말씀드려 왔었던 뭐였죠? 한번 반등 나오고 다시 또 계속 흘러내리는 이 패턴의 반복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죠. 자,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시장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 오늘 보면 또 최근의 흐름 보면요. 외인들이 오늘 6거래일 연속 매수세입니다. 국내 코스피에서. 기관들도요. 매도보다는 이제 매수 관점에 대한 대응을 좀 하는 것으로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쪽으로는 아직은 기관 매도 나오고 외인도 매도가 많긴 하지만 코스피 쪽으로는 조금 중심을 잡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코스피 상황 자체가 그래도 안정적인, 이제 이번 주부터 안정적일 거라고 했잖아요. 바닥 확인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잘 확인한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갈지. 이번 주, 지난 주말 끝자락부터 이번 주 내내 개인들의 물량 자체는 외인과 기관들이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시장 항상 움직이잖아요. 네, 이제 정말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조금 시간인 것 같은데 조금 약간 이슈 자체가 좀 소멸이 됐어요. 약간 죽긴 했지만 이제 트럼프의 입이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만 예의주시하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룹 자체가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주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에코프로와 2차 전지주들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자세히는 노란톡방 통해서 풀어볼 거고요. 입장코드 1357 걸려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그널 이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2차 전지 반등 전환 글쎄입니다. 테슬라가 작년 4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어제 국내 2차 전지주들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작년 4분기 주당 순이익을 비롯한 매출 등이 좋지 않은 실적을 내놨는데요.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에코프로는 10%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 LG 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 등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반등 시작점으로 볼 수 있을지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차트 같은 경우는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급등을 보일 때부터 급락을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정확히 150만 원 갈 때 이제 정말 고점에 왔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5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이제부터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볼까요? 이게 사실 저희가 2차전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원체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주들 현재 가격 추이와 실적과 2차 전지주들의 이제 뭐 많이 올라섰던 종목들 실적이랑 이제 PER을 비교해 보면 반도체주들이 훨씬 더 싸다는 거예요. 가격 전략으로 봤을 때도. 그런 이제 흐름으로 좀 크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2차 전지 시장에서 어제 보면은 테슬라가 새벽에 급락을 했습니다. 12%가 빠졌어요. 오늘 아마 다들 아침부터 걱정을 하셨을 건데 근데 국내 시장에서는 오늘 오히려 반도체 장비주들은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2차 전지주들은 또 반등 흐름이 나옵니다.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오늘 반등은 좋아요. 정말 좋은데 이게 과연 계속 이어질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에코프로 차트만 보고서도 우리가 대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요. 작년 1월부터의 전체 차트입니다. 잘 보시면은 두꺼운 라인이 혹시 보이실 겁니다. 매물벽인데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가장 두꺼운 라인과 두 번째 두터운 라인 자체가요. 60만 원대부터 80만 원대까지 꽉 차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부터요. 조금만 반등이 나온다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나 팔 거야. 네, 나 더 이상 안 할래. 반도체 이제 사버려야지. 떨어진다. 반도체 조정 나오나? 기회인가? 하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매도 흐름을 보인다고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주식에 있어서 이 종목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한 종목당 사람의 심리 자체는요, 그 퍼센테이지, 비율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크기의 금액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군중 심리처럼. 그래서 에코프로의 한 5%가량의 사람들만 정리하고 나가서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더라도요.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거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 흐름이 유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반등 자체가 정말 고민이 돼요.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인 건가? 다음 주 상황을 우선 보고서 대응해야겠지만 우선은 현 상황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올라간다면 참 다행이긴 한데 추세적으로 보건대 실적 안 좋잖아요. 1분기 안 좋고 테슬라 실적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볼 게 없다라는 쪽이 테슬라가 앞으로 보여야 될 모습인데 테슬라는요, 이 전기차로 이제 매출을 올리기보다는 뭐 스페이스 X나 여타 로봇으로 주가, 옵티머스 같은 경우로 주가를 띄워 올려야 되는 그런 그림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선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어떻게든 잘 대응해서 빠져나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짧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오르고 있는 종목을 더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150만 원을 앞전에 두고 이제는 끝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어떤 분들께서는 조금 화가 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50만 원이라는 이 가격 자체가 향후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전략 저희가 함께 세워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을 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 얘기도 해볼 텐데요. 확실히 IPO 관련된 테마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오늘도 현대힘스가 300% 신규 상장주 기준으로 상한가를 직행을 했는데 어제도 뭐 비슷한 흐름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좀 잡아볼까요? 네, 우선은 올해 이제 1월 24일 날 수요일 날 상장했던 우진엔텍 같은 경우가 상한가, 따상의 상한가, 따따상이죠. 상한가를 이제 간 모습이고 오늘 이제 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은 상한가였지만은 한 18% 정도 현재 상승 상황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종목을 드렸어요. 아침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제가 매일 거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록스를 정리를 하고서 현대힘스를 매수했습니다. 아침에 시가 대응을 했습니다. 시가 대응을 하면서 조금 사실 상한가가 잠겨 있었거든요. 계속 좀 풀리길 바랬어요. 따따상이 풀리길 바랬는데 다행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매수가 들어갔고 바로 1분 한 45초 만에 딱 잠기는 모습이 나왔고요.
바로 쌓여주면서요. 꽉 쌓이면서 현재 130만 주가량 현재 더 많이 쌓여 있네요. 쌓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대응을 하실 때 특히나 IPO 신규 상장주들의 움직임을 보실 때요.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매수를 오늘 잘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마 공개 방송에서 또 제가 아주 기쁘게 소리를 지를 것 같긴 한데요. 수익을 잘 먹고 나올 거니까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공모주들은 뭐 제가 이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가거나 하진 않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매수 대응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요. 이거예요. 그 공모할 때 청약 증거금과요. 경쟁률을 꼭 보셔야 돼요. 우선은 보시면 현대임스는 2008년 설립된 조선 기자재 전문 기업이에요. 네, 현대 계열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청약을 합니다. 청약 경쟁률이요. 1231대 1이 나왔어요. 그리고요. 보시면 청약 증거금이요. 한 10조가량 나옵니다. 9조 7,800억이 몰립니다.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게 청약 비율이랑 경쟁률이랑 청약 증거금 자체가 1000대 1 정도 수준이거나 10조가량 수준의 그림이 나오면은 거의 웬만해서는 따따상의 흐름에 추가 상승으로 상한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을 최근에 비슷한 흐름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종목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도 상황상 아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제가 또 무방에서 상황 보다가 만약에 잠긴다면 화요일까지도 보겠지만은 아마 잘 대응을 해드리긴 할 건데요. 이게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그 한국조선해양에서 원래 이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현재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25%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 회사를 들고 있다가 팔았어요. 팔고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불발됐거든요. 그래서 이쪽 M&A 업계상으로는 예측하는 것은 한국조선해양에서 다시 한번 HD한국조선해양이죠. 다시 한번 현대임스를 인수하려고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뭐 약간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도 꽤나 긍정적인 상황이라 주가가 그래도 괜찮은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 향후에 있어서는. 근데 우선은 따따상을 가버린 상황이라서 시총이 1조가 오늘부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근데 처음에 IPO 할 때도요.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가치 평가를 낮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가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좀 긍정적인 모습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팁을 한 번 더 좀 드리자면은 뭐라고요? 제가 경쟁률 1000대 1 수준에 되는 종목과 그다음에 청약 증거금 자체가 10조가량 몰리는 종목은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기회가 와서 매수 대응을 해야 되고 오늘 운이 좋아서 저희 같은 경우도 운이 좋아서 그나마 아주 짧은 순간, 그 1분이란 찰나의 순간에 운이 좋아서 대응을 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또 시장 자체가 좀 요즘 많이 2차 전지주도 좀 불안불안하고 반도체 쪽으로 막 몰리다 보고 사람들이 좀 살 거를 찾고 있는데 반도체는 또 너무 잘 가다 보니까 따라가기도 좀 버거운 분들께서 이쪽 많이 또 투자하실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또 상황 보다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면은 저도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요. 공개 방송 잘 매일매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이렇게 개장 전에 매일 무료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힘스를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공략할 수 있었던 근거 자체도 기업 분석과 물량 어떤 소화하는 그런 모습들 통해서 공략을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규 상장주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도 또 무료 방송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도 노란톡방 통해서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HLB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HLB의 간암 치료제 관련된 이슈는 저희가 작년부터 다뤄드렸었고 어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바로 17%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요즘 제가 HLB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주가가 먼저 잘 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예전에도 관심주였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다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급등이 나오니까 어제도 급등이 나왔는데요. 오늘 또다시 급등이 좀 나옵니다. 화요일 날도 급등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추가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보시면 재밌는 이제 구조가 있는데요. 주봉상으로 보자는 거예요.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 고점 라인에 대한 인식 자체 여기 6만 원 선이거든요. 여기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 더 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으로 많이들 보실 것 같은데 이거보다 제가 보는 관점은 더 크게 보자는 거예요. 더 크게. 자, 이 종목을 한번 제가 10년치 차트를 땡겨봤습니다. 10년치예요. 그런데요, 보시면 이 자리 자체가 뭐 큰 하락도 있었고 큰 고점도 있었지만 나름의 이 현재 제가 잡아놓은 이 박스 자리 있죠. 노란 박스 자리 자체가요. 나름의 횡보 구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이 자리가 횡보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나름의 박스 자리였다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해서 이 박스를 뚫는 흐름 자체가 지금 나와준 상황에서 더 많이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최근 상황도 보면 뭐 수급 상황을 보자면요. 기관들이요. 오늘까지 매수 현재 잡히고 있긴 한데 매수가 끝까지 잘 들어와 준다면 그렇게 버렸던 기관들이 8거래일 연속 순매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외인들도 이틀 동안 강한 매수인데요. 많이 팔았다가 또다시 많이 삽니다. 진양권 회장이 지금 최근에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IR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따라 저도 이제 어제 말씀드렸었던 게 공매도의 타겟에서 좀 벗어나면서 주가의 방향성이 좀 다시 한번 잡히고 있는 것 같고요. 작년 말에 이제 국내 공매도 금지에 따라서 모양이 좀 잡혀갔는데 쇼 커버링에 대한 부분도 약 2천억 가까운 물량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요. 주가를 펌핑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계속 그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이제 간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FDA 쪽에서의 승인 이슈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쉽게 밑으로 꺾일 가능성보다는 위로 조금 상승하면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여기서부터도 시작이지만 조금만 더 진짜 가준다면 사실 시작인 것 같긴 한데 신고가 패턴으로서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정말 재밌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고 다만 이제 저도 이거를 요 며칠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터라 이거를 급하게 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따라 들어가세요라고 사인은 절대 못 드리겠죠.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상담 문의가 많았기 때문에 방송상에서도 많은 도움을 좀 드렸었거든요. 저녁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서 매수하지 마시고 신규는 안 되고 신규 기존 보유자분들은 우선 홀딩하신 전략으로만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HLB를 굉장히 여러 번 다뤄드렸었는데 최근 닷새 동안 30%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냈고 추가 상향 가능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신고가 패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함께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알아볼 텐데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좀 들여다볼게요. 한두 달가량 동안에 바닥 박스권을 만들었고 다음 주 딱 일주일 정도 실적 발표가 남았더라고요. 실적 발표를 딱 일주일 앞둔 오늘 7% 가까운 상승이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종목을 딱 계속 찾아보면은 이제 많이 고민을 하다 보긴 하는데 대형주를 많이 보긴 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움직이는 거예요. 뭐지? 이슈가 뭘까? 딱히 특별한 건 없어. 근데 이제 그나마 조금 확인을 해보면은 혹시나 싶은 몇 가지 이슈를 예측해 볼 수는 있는데 우선은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 지준율을 인하한단 말이에요. 0.5%를 인하합니다. 지준율을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은행의 이제 예금 자체의 일정 비율을 유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 보관하고 있는 건데 그걸 낮춘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자금이 더 풀릴 수도 있다는 거죠. 대출에 대한 부분도 그러할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중국 경기 자체가 회복기로 접어드는 포인트가 영향을 주는 건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현대 그 힘스의 상장이 조금 영향을 주나 싶기도 한 겁니다. 일단은 HD 연관돼 있긴 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주가가 움직이는 건가 싶기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추가로 또 볼 게 있다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어제부터 해서 기관들이 그렇게 팔다가 기관들은요
1월 달부터 해서요. 1월 24일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팔았거든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해서 기관이 매수가 잡히고 오늘 또 잡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관들 전체적으로 매수가 싹 잡혀버리는 모습이거든요. 이 흐름인가? 거기에 외인들도 최근 전체 흐름에서 보면은 조금 매수 대응을 하는 모습 자체가 포착이 되고 오늘도 들어오는 거예요. 차트 보면은 완전 거의 끝자락 바닥에서 목숨을 좀 구제한 것처럼 반등이 나왔어요, 오늘. 그러니까 기관 판단에서도 외인 판단에서도 지금 자리는 조금 과하게 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제가 볼 때도 그래서 크게 이제 시장 상황에 문제점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서부터 해서 상승 쪽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이런 거 잘 제가 잡아 드리니까. 자, 그러면 7,000원대부터 해서 고점 자리가 이제 뭐 14,000원 위에까지 열려 있긴 한데요. 현재 사실 구간대에서 보면은 가장 두꺼운 매물폭 자체가 요 7,000원대, 8,000원대 수준이에요. 제일 두꺼워요, 여기 자리가. 근데 여기 자리를 조금만 벗어나고 위로 간다면 조금 편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10,000원대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나쁘지 않다, 이 종목. 괜찮은 것 같다. 한번 바닥에서의 반등 포인트를 보고 대응하시면 전략적으로도 좀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기간 수급이 더 이어질 수도 있어서 만약에 이 종목 괜찮게 보신다면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다만 조정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좀 쉬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보이더라도 놓치기가 쉬운데요. 시장에 소외됐던 종목들 중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 저희가 대신 선정해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또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노란색 영어 링크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과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후장 대응 전략 전문가님 어떻게 좀 세워볼까요? 예, 그래도 오랜만에 이제 금요일 날 그나마 좀 시장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특정 이제 업종에 한정되어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시장인데 최근에 계속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이 과연 기관 수급은 언제 매도를 멈추고 돌아올 건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매도세가 서서히 멈추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인들도 그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금만 이제 버텨만 주신다면은 코스피 지수상으로도 보건데요. 충분하게 좀 큰 반등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선 코스피가 1.2% 상승이에요. 2,500포인트에 안착을 한 모습인데 추가로 빠르게 올려치면서 다음 주에 2,550에 대한 기대감도 내심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매도를 멈췄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고 시장 대응 차분하게 하신다면은 결과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는 푹 지내시고 다음 주 초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장 마무리 전략도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 QR코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로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남겨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장 한마디는 2차 전지의 반등 전환 글쎄라고 잡아봤습니다. 며칠간의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상승 섹터로는 HLB 그룹주들, 식스지 관련주, K뱅크, IPO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오후장 역시나 외국인들이 코스피 6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안정화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